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iOS 개발자 정현도입니다.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iOS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 및 아키텍처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카카오페이 모듈 구조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겪었으며 무엇을 개선하였는지 모노레포 도입을 통한 개발 환경 개선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페이 서비스 및 프로젝트 구조, 멀티레포의 구조와 한계, 모노레포의 도입 순입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페이의 iOS 서비스 및 프로젝트 구조를 소개합니다. 먼저 페이의 주요 서비스 앱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앱과 카카오톡, 결제 관리를 위한 사장님 플러스 앱까지 총 3개의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3개의 앱 화면에서 비슷한 UI가 보이시나요? 바로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의 상단 헤더 영역과 사장님 플러스 앱의 탭바 영역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UI는 조금 다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동작을 수행할 것 같은 버튼들도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비슷한 UI를 나타내거나 유사한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 혹은 서비스 단위로 모듈화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듈화의 도입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 이프카카오 카카오페이 iOS 웹뷰 소개 및 리팩토링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 iOS 서비스의 모듈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 단위의 모듈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유틸리티, 네트워크 모듈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능 단위의 모듈들은 레이어를 이룹니다. 서비스 단위의 모듈들도 존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서비스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모듈들이 있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주요 모듈 위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앱에서는 조립된 모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카카오페이 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앱에서도 모듈들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듈만을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장님 플러스 앱에는 일부 모듈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 구조는 재사용성을 높여서 중복 코드를 줄이고 필요한 코드와 모듈만을 빌드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으며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도 높은 서비스 확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 서비스와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페이 iOS 프로젝트에서 사용했었던 멀티레포의 구조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멀티레포는 각 모듈을 독립된 레파지토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 모듈은 하나의 독립된 레파지토리 안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듈들도 각각 독립된 레파지토리에서 관리됩니다. 멀티레포는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카카오페이에서 주목했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정이 일어난 모듈의 레파지토리에서 독립적인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모듈의 버전과 결제 모듈의 버전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여러 레파지토리로 분리하기 때문에 각 레파지토리를 작고 관리하기 쉽게 유지할 수 있는 특징과 모듈 간 불필요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페이 모듈들을 멀티레포 방식으로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의 규모인데요. 2014년 처음 페이 서비스를 출시했을 땐 서비스 앱 1개, 500개 파일, 7만 라인으로 시작했던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23년 기준 서비스 앱 3개, 모듈 수 24개, 7,200개 파일, 97만 라인으로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레파지토리의 수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복잡도 또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시를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 서비스의 결제 화면입니다. 화면 내에서 페이머니의 잔액은 숫자로 350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인해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앱은 350만의 정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숫자 값은 결제 모듈에 포함된 페이먼트 카드 뷰로 전달합니다.
이후 디자인 시스템 모듈 안에 있는 밸런스 라벨의 숫자 값을 전달하면 천 단위 콤마가 붙은 문자열로 바뀌어서 화면에 표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350만으로 변경하려면 디자인 시스템 모듈 내에서 코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코드를 수정하고 버전을 업데이트합니다. 이어서 업데이트된 디자인 시스템 모듈 버전을 결제 모듈에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결제 모듈의 버전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디자인 시스템 모듈에서만 로직 수정이 발생했지만 총 3개의 레파지토리에 커밋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카카오페이 iOS 프로젝트의 내부 레파지토리 수는 너무나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크게 증가하여 코드 탐색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베이스가 되는 모듈에 수정이 있을 때마다 상위 모듈들도 함께 수정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레포에 많은 커밋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개발 시간이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진 현재의 페이 상황에서는 많아진 레파지토리의 수를 줄이고 더 나은 아키텍처로의 리팩토링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 iOS 프로젝트에 도입했던 멀티 레포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모노레포의 도입과 리팩토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소 관리 전략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멀티 레포에서 모노레포로 변경하여 레파지토리의 수를 줄이고자 했고, 모듈 버전 관리 방식도 개별 버전 관리가 아닌 통합 버전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즉, 모든 모듈들은 동일한 버전을 갖게 됩니다. 의존성 관리 도구 또한 서비스 초기부터 사용했던 코코아 팟이 아닌 SPM으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애플의 공식 의존성 관리 도구인 SPM은 엑스코드와 잘 통합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트위스트와 함께 사용할 때도 사용성이 매우 좋은데요. 트위스트 도입과 관련한 상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카카오페이 기술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모노레포 구조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레파지토리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일관된 빌드 환경을 구성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공통 모듈들이 하나의 레파지토리 안에 있어서 코드의 재사용성이 더욱 간편하며 베이스의 모듈을 수정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모듈에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드 리뷰 또한 하나의 레파지토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체적인 코드 품질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리뷰어는 관련된 모든 모듈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변경 사항의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CI/CD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어서 빌드나 배포, 샘플앱과 테스트까지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M 기반 모노레포의 설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모듈을 SPM의 타겟으로 정의하고 이 타겟들을 묶어서 프로덕트들을 정의했습니다. 서비스 앱에서는 프로덕트를 통해 여러 모듈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타겟만을 묶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듈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에 적용할 프로덕트와 사장님 플러스 앱에 적용할 프로덕트 두 개를 생성하고 이것을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묶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패키지.swift 파일 내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모듈을 타겟으로 정의하고 인증 모듈을 또 하나의 타겟으로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타겟들을 조합하여 프로덕트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필요한 타겟들의 조합을 나누어 두 개의 프로덕트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를 정의하고 프로덕트를 등록합니다. 추가로 해주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모듈들은 서로 다른 앱에서 재사용되지만 모든 앱에 동일한 소스 코드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 내에서 앱에 따라 다른 문자열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코드는 송금 모듈 내에서 앱에 따라 적절한 문자열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처리문을 활용해서 앱에 따라 적절한 분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각 모듈의 소스 코드에서 앱을 분기할 전처리문을 적용하기 위해 앱에서 모듈 설치 과정에 환경 변수를 주입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모듈의 패키지.swift 파일 내에 환경 변수를 읽어서 전처리문에 활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SPM 앱 env라는 키에 환경 변수를 주입하면 이것을 읽어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그리고 사장님 플러스 앱에 맞는 설정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겟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이 트위스트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다음 명령문으로 환경 변수를 주입하여 의존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기존 멀티레포 형상에서의 레파지토리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번에 모노레포를 도입하게 되면서 하나의 레파지토리로 합쳐지게 되었고 보다 효과적으로 앱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듈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이점 중 하나는 샘플 앱의 활용입니다.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샘플 앱을 활용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데요. 모노레포를 도입하면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레파지토리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모든 샘플 앱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여러 샘플 앱 프로젝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앱 프로젝트들은 각각의 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통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샘플 앱 실행을 위해 레파지토리를 옮겨 다니지 않고도 편리하게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선점으로는 버전 관리가 있습니다. 버전 관리 또한 기존에는 여러 모듈의 버전을 수정했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모노레포를 적용하고 나서는 수십 개의 모듈도 한 번의 업데이트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멀티레포 구조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를 다시 살펴본다면 기존에는 실제 코드 수정이 일어난 모듈 외에도 의존성 관리를 위한 작업이 여러 차례 필요했었는데요. 모노레포 환경에서는 전체 모듈이 통합된 버전으로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정 사항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팩토링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모듈들의 레파지토리의 수는 24개에서 1개로 통합되었고 간단한 코드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듈 의존성 구조로 인해 5개의 레파지토리에서 각각 PR을 생성했었다면 모노레포 통합 후에는 한 번의 PR로 여러 모듈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기존에는 모듈마다 별도의 버전을 갖고 있어서 모듈 간 버전 정합성 오류가 주 3회에서 4회 정도 발생했었지만 모노레포 통합 후에는 더 이상 버전 정합성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파지토리의 수가 크게 줄어서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감소하였고 한 레파지토리에서 통합 개발을 진행하고 모듈들의 의존성과 버전 관리가 간소화되어 개발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휴먼 에러 또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대 효과로는 프로젝트의 확장성, 리소스 효율화, 또 개발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적 요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한 SPM 기반의 모노레포 도입 작업은 사실 2023년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1년 정도 모노레포 구조를 사용한 후기는 화면의 그림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모듈의 개수가 많아졌는데 멀티레포 구조를 사용 중이시라면 모노레포의 전환을 적극 추천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발전된 카카오페이 서비스 아키텍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